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목요일 뉴스 까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까보기 할 뉴스 브리핑부터 듣겠습니다. 지난 2월 말까지만 해도 6에서 7%를 차지했던 정의당의 지지율이 현재 3~4%대로 가라앉자 정치권에서는 정의당의 지지율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2월 말까지만 해도 정의당 지지율이 6에서 7%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4.15 총선에서 상당한 의석수를 차지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3일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을 보면 3.7%로 나왔습니다. 이 지지율은 2년 만에 최저치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6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정의당이 지난주에 비해 1.0%포인트 증가한 4.7%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브리핑 보시다시피 정의당 심상정이 요즘 속이 좀 타겠습니다. 선거는 한 20일 앞에 코앞에 다가왔는데 지지율이 기존에 있던 것도 아니고 계속 내리막으로만 내려가려고 하니 얼마나 속타고 이리 바뀌었습니까? 물론 지난 시간 되돌아보면 자업자득이 좀 하긴 합니다만은 믿었던 도끼의 발등 찍히고 희망이 폭망이 됐으니 밥맛인들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흔히 닭 쫓은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속은 쓰리겠지만 이게 현실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뿌리는 만큼 거두는 것은 인지상정인데 좌파가 좌파를 모르면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이 방송에서 수차 말했습니다. 정의당이 민주당에 폭삭 속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의당도 손상대 TV 전부 시청해야 합니다. 이 양반들은 저걸 알아야 민주당한테 속지 않을 거 아닙니까? 보시다시피 4+1에 앞장서주면 국회의원 배지 몇 개 더 돌아올 줄 알고 패스트트랙부터 공수처법까지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켜준 공로가 무엇으로 돌아왔습니까? 심상정씨 무엇으로 돌아왔어요? 뒤통수 치기, 팽! 깔아 뭉개기 이런 것들밖에 없잖아요. 선물이 다 이런 거 아니에요? 심상정은 패스트트랙 상정 때 그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본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시간 있으면 한번 그 영상들을 보시지 그러십니까? 민주당을 위해서 진짜 피눈물 나게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이게 뭡니까? 민주당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기존의 지지율까지 반토막나다 못해서 앞으로 여차하면 더 가라앉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니 이러다가 합병이나 걸리지 않을까 제가 심상정을 다 걱정해 줍니다. 솔직히 저는 요즘에 이 좌파 진영을 보면서 그나마 엔돌핀이 팍팍팍 올라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4+1의 결과를 보면서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는 것이 증명이 됐고, 둘째는 좌파들 자기들끼리 지지고 뽑고 표 깔아먹는 소리가 툭툭툭 막 들려오니까 뭔가 희망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다가 패스트트랙과 공수처법 이거 날치기 할 때 기고만장했던 그 선우성을 짓는 자들의 눈에서
눈물이 질질 흘러내리는 이런 꼴로 변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조금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의당이 왜 이런 꼴이 됐는지 심상정의가 모르는 것 같아서 오늘 돈 10원 한 푼 안 받고 제가 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파에서 그 왜 알려주냐고 말이야. 소장대 그거 알려주면 안 돼! 막 이랬겠지만 불쌍하게 좀 알려줘야 돼요. 돈도 없을 거 아니야. 4+1의 그 속내는 핵심이 바로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정의당이라는 전략적 야합을 했던 것 아닙니까? 국민들 모르게 하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름도 희한한 거 갖다 붙여서 이렇게 잘 왔어요. 그것 때문에 정의당이 앞장서서 민주당이 학수고대하던 공수처법까지 날치기로 통과시키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정기택이 위원장 하면서 장제원 의원이 통합당의 장제원 의원이 뭐라고 하니까 안 됩니다 하고 막 이런 거 볼 때 이야 큰일 났구나. 큰일 났어. 저런 불법이 용납이 되는 세상이 되면 이것도 아니야 이랬는데 세상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혹시 정의당이 이번 총선에서 그래도 진보진영 유권자들이 비례는 정의당을 찍을 것이다. 혹시라도 이런 기대를 갖고 있다면 이것도 착각이자 뒤통수를 얻어맞을 수 있는 것임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일찌감치 김칫국 안 마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좌파 진영에서 난립하는 비례 정당들의 그 꼬라지를 보십시오. 정의당에 돌아갈 거나 있겠습니까? 오히려 정의당의 표를 갉아먹을 수밖에 없는 비례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못 먹는 밥 그런 판단이라면 쟤라도 확 뿌려야 된다고 봅니다. 믿었던 민주당에 뒤통수 맞고 그나마 잘 간수해왔던 지지율조차도 좌파 진영의 비례 정당들 때문에 반토막이 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정의당이라는 정당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의당은 어느 때보다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오죽하면 제가 불쌍해서 이런 생각을 해주고 이런 팁을 알려주겠습니까? 물론 정의당의 지지율 하락 다른 이유도 있겠죠. 비례대표 공천 자본 같은 것 그런 것들로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일본 료정부터 문제가 발생해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겹치니까 그것 때문에 정의당에는 정이 없다는 이런 비판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잘 보면 정의당의 모호한 정체성이 이런 문제를 불러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정수로 가도 될까 말까인데 꼼수를 부리고 그 꼼수의 꼼수를 야합시킨 4+1 때문에 결국은 초반에는 태산을 얻을 것 같았지만 결과에는 좁쌀 하나도 못 건지고 뒤통수만 맞고 배신자여 배신자여 노래만 부르고 있습니다. 불쌍해. 자, 요 정의당에 대해서 제 생각하고 비슷한 글을 쓴 사람이 있는데 누구겠습니까? 바로 진중근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 올린 글에 한 대목만 제가 들려드립니다. 설사 작년에 정의당이 조국 임명에 반대했더라도 지지율은 바닥을 찍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다만 그때 폭풍을 맞았더라면 진보정당으로서 정의당의 이름에는 흠집이 나지 않았을 것이다. 정의당의 패착을 좌파당들의 패착을 거듭 지적하고 나섰는데 이 딱 맞는 말이잖아요.
조국이 문제가 됐을 때 조국 처벌하세요 하고 나섰어야지. 한번 첩잘부터 바느질 잘못해버리니까 개판 다 돼버렸잖아요. 이게 전부 다 꼼수와 현실 인식이 안 되니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정의당과 심상정에게 하나만 충고하겠습니다. 당을 떠나서 나라가 걱정이 돼서 내가 충고를 하는 거야. 뭐 읽어봤을런지 잘 모르겠는데 여시 춘추 찰금편에 나오는 얘기로 각주국엄 많이 들어봤죠? 이걸 한번 잘 되새겨 볼 때가 됐다는 겁니다. 뜻이 뭐냐면 배의 밖으로 칼을 떨어뜨린 사람이 나중에 그 칼을 찾기 위해서 배가 움직이는 것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칼을 떨어뜨린 배전에다 표시를 한다는 겁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칼을 떨어뜨렸는데 여기 이렇게 똑 떨어뜨렸어요. 배는 계속 가는데 칼은 여기 떨어지는데 빠진 데만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겁니다. 즉 시세의 변천도 모르고 낡은 것만 고집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제가 왜 수많은 고사성어, 사자성어, 뭐 좋은 말 많은데 왜 각주국음을 여기다 들이댔겠습니까? 심상정씨, 지난 역사에서 3당 야합이건 4+1의 야합이건 이것들은 대한민국 정치를 말아먹는 낡아빠진 구시대적 산물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4+1은 당신들이 말하는 진보가 아닌 퇴보를 선택한 것이다. 바로 이게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원하게 이렇게 알려드렸으니까 심상정 성명서 하나 내서 야, 안되겠다. 이 좌파 유튜브만 봐서 꼬라지 안되겠구나. 오늘부터 전 정의당 당원들은 손상대 TV를 시청하십시오. 이렇게 홍보 좀 해주세요. 끝까지 손상TV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